자, 오늘은 파킨슨 병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병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노년기의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에서 2%가 겪고 있다고 하니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좋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파킨슨병이 뭔지 그 근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근데 파킨슨병은 바로 이 도파민을 만드는 뇌세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생기는 병인 거죠.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뇌세포가 40에서 60%나 줄어든 상태라고 하니 정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증상, 그리고 비운동 증상이죠.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운동 증상을 볼게요. 첫 번째가 떨림.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건데 마치 알약을 굴리는 것 같다고들 하죠. 두 번째는 경직. 몸이 뻣뻣해져서 로봇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 운동 완만은 말 그대로 행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중 하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데 이건 주로 병이 좀 진행된 후에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가 파킨슨병의 아주 핵심적인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킨슨병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 비운동 증상들이에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적인 문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수면장애,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문제,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까지.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운동 증상보다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와 닿으실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겪는 기분 문제를 보세요. 거의 10명 중 6명, 그러니까 58%가 우울증을 겪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도 54%나 됩니다. 불안 증상도 절반에 가깝고요.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힘든 병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이렇게 힘든 점들을 이야기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병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선 운동 같은 신체적인 접근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운동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020년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요. 트레드밀,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에서 흔히 보는 러닝머신 있죠. 이 트레드밀 훈련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보행, 즉 걷는 능력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냥 막연히 운동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좋아요. 그럼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걸으면 될까요?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 할 때 최소 2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이 적응하면 점차 강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6주 이상만 꾸준히 해도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과 함께 당연히 약물 치료도 아주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바로 레보도파예요. 부족해진 도파민을 직접 보충해주는 약이죠.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몸이 저절로 꼬이거나 움직이는 이상운동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도파민 작용제라는 다른 약을 먼저 쓰기도 합니다. 이 약은 부작용 프로필이 좀 다른데요. 갑자기 확 졸음이 쏟아지거나 도박이나 쇼핑에 빠지는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치료가 병 자체에 집중하는 거라면 이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꿔서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병을 관리한다는 건 내 주변 환경을 내게 맞게 바꾸는 능동적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낙상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집안을 어떻게 바꿔야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욕실입니다. 바닥은 미끄럽고 잡을 곳은 마땅치 않죠? 파킨슨병 환자분들께는 정말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까는 건 기본이고요. 변기나 샤워기 옆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기 높이를 조금 높여주는 것도 앉고 일어설 때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욕실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안전 원칙은 집안 곳곳에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작은 카펫이나 전선 같은 것들, 이거 다 치워야 합니다. 걸림돌을 없애는 거죠. 의자나 소파도 너무 푹신하면 일어나기 힘드니까 좀 단단한 걸로 바꾸고요. 어두운 복도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탁 켜지는 센서 등을 달아두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심이죠. 결국 핵심은 이동 경로를 최대한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약물, 그리고 환경 개선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파킨슨병 관리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 치료, 꾸준한 운동,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대의 세 다리처럼 서로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이야말로 파킨슨병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파킨슨병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치료법, 더 나은 관리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꾸준한 연구와 적극적인 관리가 만난다면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는 분명 더 희망적일 겁니다.